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AI에 대한 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 또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추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잘 나갔던 기술주 혹은 AI 관련한 종목군들의 하락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장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매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포트에서 많은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랠리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새해 찾아오는 까치 랠리가 되겠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중소형 종목군에서 까치 랠리를 보여줄 종목들 선별하는 작업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도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말씀 주신 까치 랠리를 대기하면서 지금 이 시장의 하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확신을 다져나가는 시기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포착이 됐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AI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그 밖의 시장의 영역들은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0.6% 하락으로 23,000포인트 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앞둔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나오게 되겠죠. 16일 고용보고서,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금 예상키로는 11월에 이 비농업 고용의 증가가 4만 명 정도 그리고 실업률이 4.4% 정도로 찍혔을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4만 명 증가면 9월의 수치가 12만 명 증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고용 둔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에서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시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에서 들려오는 나쁜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로 해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둔화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너무 급격한 둔화가 확인된다면 이는 경기에 대한 냉각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좋지는 않겠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시장을 움직이게 될 중요한 이벤트이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10시 반에 함께 나오는 것이 10월 소매 판매 지표, 미국 소비 화랑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에서 위험 회피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3%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86,000달러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일부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특히나 은 가격이 3%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경신했던 역대 최고가 64달러 부근에서 오늘장에서도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를 계기로 해서 촉발됐던 연준의 덜 매파적이었던 스탠스, 이것이 달러 약세를 자극하고 있고 보통 이런 원자재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둔화된 채로 나타나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를 자극, 금과 은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구리 가격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M7 종목들의 독주 체제 과연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이 토픽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이 최근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오피니언으로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추천해왔던 에드 야덴이 시장을 잘 맞추기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변심을 하면서 이제는 M7 이외에 다른
다른 S&P 500 기업들도 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추가됐던 이 시각은 조금 다른 오피니언이 나와서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앱터스 캐피털의 데이빗 와그너 전문가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M7이 주도하는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요. 시장이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M7 기업들의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라 함은 공장이나 서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이미 다 지출됐다라는 전제하에 추가 매출이 생긴다면 이는 이제 거기서 깎일 비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익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힘을 지닌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M7 기업들은 이제 나가게 될 고정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10% 정도 늘면 이익은 20%, 30%로 강력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익이 커지는 그 파워가 그 격차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벌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데이빗 와그너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는 시각과 함께 연말까지 산타 랠리 추가 업사이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반면에 그 밖에 가치주와 방어주들은 대거 상승부를 켜고 있는 간밤이었고요. 그리고 간밤의 주인공 테슬라였습니다. 3.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의 마지막 역대 최고가는 작년 1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그리고 그 수혜 기대감 속에서 488달러를 찍었던 바가 있었고요. 이제 간밤의 종가가 475달러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가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간밤 주가를 밀어올렸던 소식은 소셜미디어 X의 한 유저가 완전 무인 로봇택시의 테스트 중인 모습, 그러니까 아예 운전자가 없는 모델 Y가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죠. 그랬더니 그 포스트에 대한 답글로 머스크 CEO가 지금 테스트 중인 것이 맞다라고 컨펌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내년도 이 무인 로봇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픈소스 AI 모델인 네모트론 3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소스 AI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 강력하게 다지기 위해서 스캐드 MD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적인 측면에서 JP모건이 최근에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풋 옵션을 매도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상승에 베팅하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론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종목 앞두고 이제 최근에 주가 강세가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월가 IB들의 시각은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간밤 종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6%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KLA 코퍼레이션 오늘 반도체 장비 섹터 안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프리스 측에서 이 워터팹 장비에 대한 수요가 AI로 인해서 2026년도, 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견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에서 1,500달러까지 높여 잡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그 밖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함께 시세를 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다만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하락의 여파로 인해서 0.6%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미국 증시 안에서의 주요 테마들의 움직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들에 대한 센티먼트가 워낙 억눌려 있는 요즘이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등과 같이 이제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확정됐던 종목들까지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이렌, 코어 위브 등과 같은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도 대체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던 간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과 크루즈주들은 급등이 또 두드러졌거든요. 지난주 파월 의장도 그렇고 간밤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그렇고 최근 여러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에는 미국 경제에 강력한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코멘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는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는 한편 경제는 견조한 반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와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 증시의 흐름은 여행주, 크루즈 관련주들, 소비주들, 그리고 금융주들까지 그러니까 강한 경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섹터가 다 함께 오르고 있다. 특히 이 안에서 52주 신고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간밤에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다른 관련주들까지도 다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대마초와 우주 개발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과 양자 컴퓨터, 암호화폐 주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하루를 보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특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로 측정이 된 채 주식 매각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기대됐던 터라 실망감을 자극했다라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갑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라도 있는 듯 AI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대만, 홍콩, 국내까지 AI 밸류체인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지수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쪽은 고려 아연을 제외하고 AI 진영의 종목들의 일제 하락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1.8%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 방산, 원전 등의 조금 올랐었던 주도주 역할을 해냈었던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AI와 금리에 대한 경로 불편함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등장했고 반도체 조방 원전과 함께 금리 이슈로 영향을 받아 올랐던 자동차 증권 쪽에서도 하락하며 코스피단은 흔들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비교적 괜찮았죠. 코스닥을 버티게 만들어준 건 로봇과 바이오 종목들 되겠습니다. 로봇 바이오 그리고 엔터주까지 상승하며 코스닥은 그나마 0.2% 살짝 못 미친 상승세를 나타냈죠. 자, AI 진영의 흔들림부터 보겠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이 재부각됐고 데이터 센터 원전 수요 가시성을 재검토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변압기, 원전 쪽에 하락이 있었죠. 어제 이 시각에 원전에 대한 뉴스가 긍정적인 게 해외 각국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전주들의 변동을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국내에서 원전주들은 일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이쪽을 버텨준 쪽, 지수를 방어해준 쪽이 어딘가 살펴보면 로봇과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로봇은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국은 노란봉투법 그리고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계속 로봇 CEO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로봇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있죠. 어제
로봇주들의 시세 살짝만 보고 갈까요? 로봇 손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잠시 좀 잠잠했다가 어제 다시 한번 입지를 드러냅니다. 22%의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3D 프린터 쪽의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도 로봇손을 구현해냈다 이런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자, 우주는 어제까지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가장 관심을 받아가는 테마였는데요. 역시나 스페이스X의 영향이 되겠죠. 스페이스X IPO 자문사 선정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노스페이스가 한국의 첫 우주 상업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뉴욕장에서는 우주, 로봇 모두 다 하락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의 성격이 훨씬 더 짙은 우주 쪽에서 먼저 변동을 보일지, 로봇은 순환하는 특징주가 계속 등장하는 패턴대로 갈지 아니면 단기 변동을 겪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소외된 쪽에서 반응을 보인 건 엔터와 유통이었죠. 엔터는 장중에 속보성 이슈가 있었죠. 1월에 중국에서 K-팝 공연이 열릴 것이다 라는 중국의 키워드로 반응하는 엔터주는 항상 앞단에 SM과 큐브 엔터가 섭니다. 어제 SM 5% 정도 상승, 물론 상승폭을 줄였죠. 정부 측에서 이 이후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놔서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신세계푸드 자진 상장 폐지 이슈 있었죠. 이마트 쪽에 지배구조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단에서 어제 신세계푸드와 신세계 이마트 등이 상승했고요.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런 유통주들의 구조 개편에 대한 여러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라고 예고를 해둔 바이오 보시죠. 헬스케어의 분위기 저희가 다 짚어봤던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지수가 4년간 정체기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올해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내년도까지도요.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각각의 학회 일정들 기대해야 되는 모멘텀 등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속에서 국내 업체들의 신약 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의 모멘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의 파트너사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을 뜻하죠. 글로벌 빅파마는 관세나 약가 인하 등의 여러 가지 견뎌야 되는 내용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도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하니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신약 모달리티가 확장되고 있고 대사질환 신약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희귀질환에 초점에 맞춰져 있던 것을 점점 대사질환으로 영역을 넓혀가려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M&A나 전략적 제휴가 증가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업체들이 같이 파트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된다면 한국의 업체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보법의 모멘텀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솔딩스 혹은 바이넥스, ST팜 이런 종목들을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은 여기저기 수급을 좀 빼앗겼었죠. AI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물론 언제든 또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역시나 제약, 바이오도 만만치 않은 수급의 주축을 하나는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과 같은 알보리에디 이런 종목들의 시세 분출 정도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의 시세는 역시나 강한데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종목들의 분위기 주도입니다. 삼성 에피솔딩스, 생복법과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여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상장 이후에
변동을 겪었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7%의 추가 강세를 보였고요. 에임드바이오 상장 대여로서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었죠. ADC 종목으로서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ADC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 체크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여러 종목군들이 어제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에임드바이오는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26%의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DB증권의 새로운 제약바이오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좀 눈여겨볼 종목들로 RNA 쪽의 ST팜과 곧 상장하는 알지노믹스, BBB 셔틀 쪽에 ABL 바이오, 비만 대사 쪽엔 일동제약, 자가면역 질환은 에이프릴 바이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자, 새해를 앞뒀다 보니까요. 제약 바이오를 비롯해서 각 산업에 대한 전체 산업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도 관련해서 신영증권의 제약 바이오 보고서 종목을 좀 압축해서 전달 드릴게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가 RNA 관련주 살펴봤던 바가 있었죠. 세포 속의 DNA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바로 RNA입니다. 단백질 생성에 필요하고 세포 속의 중요한 일을 조절하죠. 최근 들어 RNA 치료제 개발사들이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로 또 따로 분류를 해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ABL 바이오, 어제 역시나 상승세였고요. RNA 치료제가 확장될수록 CDMO 업체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ST팜 역시도 말씀드렸는데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ST팜도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은 열 수 있을 겁니다. 알지노믹스 독자 RNA 편집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예정이죠. 그리고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 내고 있는 올릭스 어제 올랐고요. 역시나 BBB를 넘어서 간섭 RNA 치료제 나이백 어제는 3%의 하락이었네요. 그리고 일동제약이나 코오롱 생명과학 등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올랐던 일동제약은 어제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RNA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자, 내년도가 기대되는 바이오 8선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또 들어가 있고요. D&D 파마텍 요즘에 조금 잠잠하죠. 변동도 꽤 나왔었고요. 역시나 내년도에 기대할 모멘텀으로는 메쉬 쪽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세랄 기술 이전했던 관련한 내용들도 성과가 있는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고요. G2G 바이오, 인투셀, 큐로셀, 바이넥스, 프로티나 각각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시장 내에서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받아가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내년도 어떤 시세를 낼지 지켜보면서 바이오 종목 내 탑픽이 무엇일지 오늘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함께 로봇 이야기 정말 지겹도록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외치는 피지컬 AI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구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 AI의 성장에서 결국 로봇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수요가 느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로봇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역시나 대기업들의 피지컬 AI 언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사업의 재편까지 내부 구조의 재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사로서 주목받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슈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라 양산, 대중화 시점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의점은 실적주가 아직이기는 합니다. 실적 종목보다는 아직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죠. 하지만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기업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로봇 섹터의 분위기는 명확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말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로봇의 과제, 이족 보행과 손 동작에 대한 과제 이슈가 있었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의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손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도드라지기도 했었죠. 자, 감속기, 액추에이터, 로봇손,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 그리고 로봇 센서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순환하며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어제는 이 로봇손 쪽의 종목들이 강했죠.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링크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이어갔고요. 꾸준하게 지속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으로 본다면 뭐 사실 SPG 이런 종목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그룹의 로봇 이슈가 부각되면서 구동부품단의 DIC 역시나 굉장히 가파른 시세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목 내에서, 섹터 내에서 계속된 종목 순환이 돌고 있는 로봇주. 이쯤 되면 올해는 로봇으로 시작해 로봇으로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종목들을 쭉 적어서 상승률을 구했습니다. 원익홀딩스 1370%, 로봇 손 이슈,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1282%. 자, 현대차그룹의 로봇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클로봇 최근의 시세 분출로 인해서 640%의 상승이고요. 하이젠 R&M 400%, 한라캐스트 152%. 그러니까 목가도 한 100%씩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하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12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호예수 물량이 무려 75%가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27일 한번 보유자시라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G, SPB테크, DIC, 뉴로메카, 스맥, 혹은 레인보우 로봇, 두산 로봇, KNR 시스템, 현대무벡스 등의 종목들 올라갔었습니다. 연초에 워낙 강한 시세를 보이는 게 로봇의 특성인데 올해는 그런 계절성을 떠나서 그냥 하루 종일 1년 내내 중간중간에 로봇의 시세는 분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1월경에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았네요. 자,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나 로봇의 장기적인 보고서 등을 보면 이제 시작인 것만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AI의 실체화, 로봇 산업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 로봇 하드웨어 매출이 2050년에는 3경이 넘어간다고 전망을 했네요. 연간 로봇 판매량도 2025년 올해는 2,400만 대, 그런데 2050년에는 14억 대가 된다고 합니다. 14억 대가 판매되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핵심 부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카메라, 모터, 히토류, 배터리 등에서요. 이래서 배터리도 로봇 관련주로 보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여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기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뭐 로봇 ETF로 대응할지 아니면 국내에서 정말 빅테크와 연결되는 로봇사들을 꾸준히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카메라와 모터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로봇 모터 사업에 진출한 삼성전기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삼성전기도 어제장에서는 AI단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나마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용 MLCC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면서 낙폭 줄여서 종가 대비는 오히려 1% 오르며 끝나기도 했네요. 그래서 로봇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뜨겁게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뒀다가 다시 사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요약입니다.
기술주에서 소비재단으로 순환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3대 지수 모두 내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비트코인 등이 내려가다 보니까 위험자산 혹은 많이 올랐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약화됐죠.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 쪽 이슈가 뜨거웠었다가 오늘의 테슬라 상승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긍정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댄 아이버스가 이제 정말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테슬라를 지칭하며 하기도 했죠. 테슬라 3.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율주행의 키워드에서는 사실 구글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직접 웨이모를 타고서는 자율주행 웨이모 명확하다라는 것을 느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구글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손대는 것마다 거의 다 성공해 나가고 있죠.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검색기 등의 부동산 사업을 같이 넣었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구글의 진출이 다른 종목군들의 급락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거죠. 한동안 많이 올랐었던 테마로 자리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주 기업들이 스페이스 SpaceX 기업 가치 이슈의 논란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고요. 국내도 아마 테마단에서 변동을 좀 자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로봇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들도 좀 같이 내려갔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진전이 있었다는 재건의 키워드를 볼 수 있고요. 여행 관련한 종목들, 고소득층의 여행 수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섹터 내에서 좀 좋게 시세를 보여준 건 제약바이오인 것 같은데요. 대사질환 혹은 개별 특징주 모멘텀 등을 안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강했고요. 카이버나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화이자, 인사이트, 암젠 등의 종목이 올랐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좀 같이 낮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뉴욕장을 요약해 볼까요? 테슬라와 자율주행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라는 것이 국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우주와 로봇에서는 미국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시장의 고민이 계속된다면 금리 불안과 AI 버블론 변동이 심해서 일정 부분 순환매가 계속 돌게 된다면 2차 전지냐 바이오냐를 고민할 것이고 테마단은 점점 강화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우주 이런 쪽들의 테마가 강화되는 이유는 중국이 잘해서 미국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기를 쓰고 하는 분야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과 우주가 최근에 더 뜨거웠었다가 이제 자율주행의 키워드를 좀 더 봐야 될까요? 밤사이 로봇 우주는 내렸고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더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리비안과 현대차그룹, 혼다의 자율주행 이슈였고요. 여기에 더해진 게 앞서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었죠. 안전 요원 없이 로보택시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댄 아이버스는 괴물 같은 테슬라의 해가 내년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에서요. 처음으로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 진입 허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용화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또 테마단에서 부상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자율주행 밸류체인 한 번 더 열어보고 갑니다. 자율주행 밸류체인에서 요즘 현대차그룹 얘기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GM과 테슬라 FSD가 국내 상륙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이와 관련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략을 전면 리셋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SOS랩 이런 종목들 봐야 되고요. YJ링크는 사실 SMT 장비 업체로서 자율주행, 우주 여러 곳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우주 이슈로 내려갈지 자율주행 이슈로 시세를 유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키워드 살피면서 이제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전체 뉴욕장은 하락이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요. 비트코인의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시황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할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AI 진영에서 다른 쪽 뉴스가 다 좋지 않기는 한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한 보도 등은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점유율에서 마이크론을 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HBM4를 양산해서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등도 나오고 있어서 반응의 여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수남매에서 어제 가장 미국과 한국에서 뜨거웠던 건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의 이슈, 그리고 ADC 등의 키워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보법 이슈로는 삼바와 ST팜, 바이넥스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남매 후보군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나 전기차 점유율이 반등했다라는 소식. 전기차 판매량이 좋았던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같이 줄어버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은 올랐다 정도입니다. 자율주행이 되겠죠. 자, 다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수급 이슈는 계속해서 코스닥 내에서 진행 중일 겁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에코프로 그룹단이 이제 이쪽의 수급을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뭐 수급 싸움이니까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속적인 강세 이슈로는 로봇인데 CES 모멘텀으로 또 실적 시즌 지나고 정말 질주를 했죠. 단기 변동은 언제나 가능할 겁니다. 다만 장기적 모멘텀도 여전하다 정도 체크해 주시죠. 테마로는 뭐 재건의 이슈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십니까? 요즘에 애가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여기도 2NE1 노래 다들 기억나시죠? 8개 기업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2종목 늘어서 10개입니다. 자, SPG 184% 4분기 상승률 기록하면서 로봇단에서 시세를 내줬고요.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가 바이오단에서 시세를 강력하게 4분기에 뿜어줬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고 에이블 CNC는 어제 22% 올랐습니다. 이쪽 화장품은 사실 상반기에 보통 잘 가기 때문에 지금 슬슬 시세를 내면서 시동을 거는 종목들이 있을지 좀 보자는 측면에서 넣어봤고요. APR은 그래도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인 입지와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SM이 올랐습니다만 아직 4분기로 보면 SM은 16% 하락했고요. 알테오젠의 이사 소식에 에코프로 BM 등은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자, SOS랩 이쪽 또 이제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을까요? 로봇주의자 자율주행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세를 같이 이어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세 측면에서는 관심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자는 측면의 화살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애쉬들의 흐름이었고요. 일정 넘어갑니다. 오늘은 아크릴 IPO 있고요. 첨단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여기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조연설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번 주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요일이에요. 아이즈노믹스의 IPO 있습니다. 앞서 RNA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지도 봐야 되고 이날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으로는 CES 모멘텀 장기적으로 열어둬야겠죠. 1월 6일, 1월 9일 이제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으로 사실 로봇주들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더 모이기도 했었는데 시세 분출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기인지 궁금해서 넣어봤고요. JP모건 헬스케어 등의 바이오 종목군들의 일정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 뉴스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로 미나 앵커가 딱 겨울에 맞는 주제를 잡아주셨네요. 네. 바람 불어와 배당 생각나면 제가 오늘 오프닝을 위해서 어젯밤에 이렇게 노래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솔직히 잘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찬바람 불 땐 배당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클래식한 명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말을 대비해서 고배당주를 향한 관점들 그리고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배당하면 이제 지금쯤 연말과 연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인 핵심 용어들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중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건데요. 이제 매수 시점을 제가 또 일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고 매수 막차를 탑승할 수 있는 날은 바로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인 만큼 일정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플랜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최근에는 이제 정관 변경으로 인해서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닌 주주총회 이후 3월에서 4월로 바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지난해 배당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전당을 살펴보면서 지난해에는 어떤 기업들이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냈을지 살펴볼 텐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전년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줬던 기업들이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작년 코스피 시장에서 보신다면 한샘이 16.6%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줬었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서는 레드캡투어가 16.4%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주들에게 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를 기점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이렇게 가장 상단에 있는 한샘과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IB들의 수급도 들어왔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유의미한 것일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죠. 넘어가서 이제 배당주들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골라야 하는지 고려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쪽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배당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골랐던 시간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배당주인지 확인이 꼭 필요해 보이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50% 이상에다가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골랐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배당 성향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에서 40%가 가장 적정한 배당 성향률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60% 이상으로 너무 높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에서 40%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골라보자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기회 비용을 고려해봐야 될 텐데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주가의 변동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지만 최대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하지 않은 만큼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기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답답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나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기회 비용도 계산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세금이 이제 또 나의 돈을 떼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세금도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할 텐데, 지금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15.4%의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2천만 원을 넘기게 된다면 6.6%에서 49.5%까지 세금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반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에 따라서 또 세금 비율도 어떻게 될지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들, 고려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해봐야 하는 사항은 정책 지속 가능성. 일단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시간도 타이밍을 잘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의지와 기업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관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배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민감한
과감하게 이슈 플로우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요. 저희가 또 이슈가 나오는 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배당 소득의 누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가능성이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분리과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정책 교집합 투자, 이제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배당주들, 전통적으로 금융이라든지 통신사들, 지주사, 건설 섹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모멘텀이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저PBR 관련 종목으로 꾸준히 거론이 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내러티브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이 감액 배당 투자와 과소 추정주 투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액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측에서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메리트가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 기준 15.4%의 배당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 배당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거나 공시를 했던 기업으로는 HS효성, 현대엘리베이터, NHN, S트래픽, APR, 아모레퍼시픽, 달바글로벌, AJ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뷰티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데 APR이라든지 아모레, 달바글로벌 모두 다 이렇게 감액 배당을 언급하는 기사 보도 내용이 나왔거나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AJ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감액 배당과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었지만 기준일을 변경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과소추정주 투자 항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호실적 및 기초 체력은 굉장히 좋은데 그것 대비해서 배당이 낮았던 기업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그때 이제 수혜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항목이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대표적인 실적주잖아요. 그만큼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종목인데 그것 대비해서는 지금까지 배당이 살짝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쪽에서 배당 확실히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이러한 수혜를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같은 이 금융지주사들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주사 관련해서 하나 같은 종목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이번 연말부터 내년까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는 어디가 좋을까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대표적으로 금융, 통신, 지주사를 유력한 수혜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로 여겨지는 많이 거론이 되는 배당 단골주는 KTN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 현대엘리베이터, SOL 등이 있는데요. 금융주와 통신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배당주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것입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볼 경우에는 변동성을 감수를 할 각오를 하고 봐야 한다는 점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9.39%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KTNG도 5%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4%대, 포스코홀딩스도 3%대, SOL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작년 실적을 기반으로 2.41%의 이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는 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SOL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신 이후에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치도 살펴보시죠.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 탑10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지역 난방공사가 7%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이 책정이 되고
되고 있고 나머지 에코마케팅부터 기아까지 5%에서 7%대의 배당 수익률이 추정되고 있으니까요. 펀더멘털까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도 안 챙길 수는 없으니까 너무 스몰캡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SOL까지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스카이라이프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일기획과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연속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일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단골 고배당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가에서 올해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내년 2월 말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최소 12,000원의 배당이 전망된다고 하고요. 2025년의 고배당은 2026년에도 추가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 정부의 이 대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시장에서 막 그렇게 뜨겁게 언급이 되거나 그랬던 종목은 아닌데 조용히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만 실시하는 동사의 특성상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5.5%, 내년에는 약 6.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지금 환산을 해봤더니 이 증시에서 한 19%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KT 계열사로서 숨은 고배당주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시즌을 앞두고서 관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은 35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6.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이렇게 쌩쌩 불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당주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잡아봐야 할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 유독 키도 크셔서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두 분이 스튜디오 꽉 채워주셨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유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FOMC 지나고 얼추 좀 제대로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던 섹터들이 아직은 각계전투 중입니다. AI 의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브로드컴, 오라클 등등의 영향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AI 진영을 제외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럴 때 집중적으로 AI 진영을 모아가는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박창훈 대표님, 시장 전략 주시죠. 사실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 버블에 대한 논란, 즉 우려는 그동안 우리가 AI에 대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에서 쉬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고 있고 AI 주도 섹터의 트렌드 자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AI가 쉬어가고 있는 와중, 즉 지난주 브로드콤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수익성 둔화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은 계속 있어 왔지만 결국은 AI를 대체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우주항공이나 로봇 같은 결국 로봇도 크게 보면 피지컬 AI 쪽 AI가 지금 부각이 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혁신성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수익성을 크게 어느 정도 보완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피지컬 AI 쪽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 AI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최근에 AI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와 버블 논란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는 결국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력 설비를 중심으로는 결국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단 말이죠. 12월 초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12월 월 초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M5N QOQ로 지금 초과 변압기나 배전 변압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꾸준히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전력설비,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한 효성 중공업, 산일전기, LS 일렉트릭까지는 오히려 이렇게 버블 논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AI 쪽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AI 무풍지대, 즉 밸류 트랩에 갇혀있지 않은 바이오 쪽 이런 부분으로서 일부 수급이 옮겨가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즉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유독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의 키맞추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으로 국민성장 펀드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위 22종목을 보면 지금 현재 20개 종목 내에서 10개 종목이 지금 바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았었을 때 바이오가 제이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중순에 따른 모멘텀과 더불어서 바이오로 수급 유인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AI와 더불어서 바이오도 동반 성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우주 항공이나 로봇 같은 종목은 물론 이러한 부분의 성장성 자체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 트랩 이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변압기 진영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수급 논리에서 조금 수급 진영의 힘을 받아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같이 투트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다. 라고 얘기 주셨어요. 그러면 잠시 후 바이오 어떤 종목 보시는지 얘기 따로 듣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은 반도체와 AI 진영의 종목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반도체 이야기 드리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잘 안 오르는 것도 팩트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쪽에 수급이 뺏긴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반도체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준비는 다 되었대. 외부적으로 가장 지금 이제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고 돈 버는 거 맞는데 일단은 AI 쪽에서 계속 이제 그거 돈이 됩니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덤탱이를 같이 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요즘 이제 한 달, 두 달 단위로 계속적으로 같은 흐름의 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속 지금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주도 섹터가 한 달 단위로 바뀌고 있는 지금 반도체가 11월 정도부터 살짝씩 쉬어갔던 부분들이 넓게 보면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기준을 보면 언제든지 갈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미국 쪽에서 워낙 지금 이제 돈을 애매하게 버는 혹은 이제 수익성 논란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못 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즉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팔기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불타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평균 단가 위로 올라왔었을 때, 즉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자금들이 안정성을 찾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아쉽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주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꽤나 생각보다 시장이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국내 쪽도 지금 바이오나 로봇 하시는 분들은 시장은 괜찮은데 반대로 이제 중소형 애매한 스몰캡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거의 11월만큼 조금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 새로운 악재가 아니고 기간 조정이 잘 끝나면 마무리가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쯤 가서 올라갈 거니까 조금 이제 우리는 준비는 해두되 주도 섹터 전 이전까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나 로봇 쪽에 조금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BOJ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미 BOJ에서 힌트를 좀 많이 줬습니다. 우리 금리 인상 슬슬 할 거야.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 있고 앵크리 트레이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한번 대규모 청산 때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조금 우등생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반도체나 AI 쪽은 기대를 해보자. 이번 주에 바이크론 실적 발표 때를 한번 트리거로 삼아보자.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여전히 비중 할애 전략은 두 분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쪽에 시세 분출을 기다리는 동안 활용해 볼 수 있는 섹터로 바이오 등에 대한 언급도 같이 주셨는데 그러면 바이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도 바이오가 좋았고 어제 국내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내에서 요즘에 전체적인 바이오텍은 약간 톤다운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생보법 이슈로 CDMO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고 그 외에 개별주 모멘텀이 막 강해요.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S들의 활약도 있고요. 박창윤 대표님, 바이오 압축해서 탑3 꼽아주시면요. 일단 계속해서 꾸준히 바이오 쪽 말씀드릴 때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최근에 기술 수출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 기업들 중심으로는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알보리, 삼형제와 ABL 바이오까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버로노이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왔던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외딴에서 좀 바라봐야 될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일단 첫 번째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D&D 파마텍을 빼먹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미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컨퍼런스 발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화이자와 더불어서 이제 그 메세라가 피인수된 이후에 지금 나타나게 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즉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외딴으로 지금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대사 이상 질환 관련된 지방 간염 치료제, 즉 메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꾸준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DD01에 대한 12주차, 24주차 중간 임상 데이터 발표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로 D&D 파마텍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2년 연속 공식적으로 지금 초청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표적 항암제죠. 네스파리 관련해가지고 이에 따른 중간 임상 데이터 이런 부분이 발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처장암과 자궁 내막암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중간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발표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항상 고민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그 논란이 흔들리고 있는 알테오젠이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관점은 심플하죠. 물질 특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FDA에서 승인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제형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흔들릴 때가 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알보리, ABL 바이오 유지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알테오젠을 위시한 D&D 파마텍, 온코닉 테라퓨틱스 탑3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주주분들 참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같이 건네주셨네요. 자, 제약바이오 과연 진만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에임드바이오 상장하기 전에도 계속 이 종목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알지노믹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퍼지는 관심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고 G2G 바이오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딱 바이오들이 지금 이제 가이오텍
쪽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개별주 성향을 좀 지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 쪽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텍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겼기 때문에 즉 수출 위주의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이오 투자자분들의 좀 포커스로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 수급을 누가 받느냐에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등생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뭐 리가켄바이오나 혹은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제 ABL 바이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덜간 종목들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저렇게 올라가면 키 맞추기를 위로 한다라고 긍정적인 회로를 막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G2G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지노믹스가 상장이 됩니다. 이제 18일 날 상장 예정인데 만약에 에임드 바이오가 그 전까지 시세를 계속적으로 분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시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위쪽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사실 에임드 바이오가 저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이 4조 5천억인데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어느새 지금 코스닥 150 거의 10위권 내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니까 이제 시작 시총이 에임드 바이오가 7,800억 정도 있고요. 알지노믹스가 4천억의 시총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조금 더 가볍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도 이제 알지노믹스를 처음에 상장 시초가에 사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지노믹스 또한 여러분들이 상장 당일 시초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게 APR 상장 후에 얼마 뒤에 있는 달바글로벌의 상장처럼 섹터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버밸류 값을 받아도 시장에서 그냥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듯이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는 일단은 절간 종목분들에게선 G2G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18일날 상장하고 있는 알지노믹스를 당일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야 되나 살짝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이오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자 자료로 조금 이제 바이오 쪽 내년도 초반 26년도 1분기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여러 학회나 기타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QR 코드로 사진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되니까 오셔서 오늘 하루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략 받아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방위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이죠. 생물보안법 이슈에서 CDMO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2.8%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에서는 펩트론 어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공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은 오스코텍이 되겠습니다. 아델이 10억 달러 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오스코텍이 오늘 아침 새롭게 모멘텀을 추가하면서 15%의 상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광물 진출 증자 이야기 있었던 고려아연 일단 오늘장에서도 추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정도 오름권. 다만 따라가는 대응은 조금 불안하기도 해서 이것은 투자자의 성향에 좀 맡겨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률 상위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봤던 오스코텍도 있고요. 퓨런티어도 10% 상승세,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HR 만도 자율주행 쪽 종목들이네요.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테슬라 쪽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키워드가 되면서 일부 시세를 내고 있다. 모트렉스나 칩셋 미디어도 자율주행 칩 관련한 종목들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디에 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비슷하겠네요. 와, 자산주 쪽의 경방 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서부 TNT, 하림지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림지주는 오늘 하락 쪽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특징들 살펴봤는데 박창윤 대표님
코멘트 하실 만한 프리마켓 특징주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쭉 있는데 결국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1차적으로 먼저 눈이 갔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 뭐 오스코텍을 비롯해서 삼천당제약 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은 아직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부 노이즈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좀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관건은 이거 같아요. 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우주항공과 그리고 로봇을 중심으로 최근에 AI 버블 논란에서 지금 비롯된 AI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이로봇 같은 경우가 어제자였죠. 무려 72%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파산 보호 절차 지금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우주 항공을 중심으로 또 1조 5천억 불로 지금 평가가 되었었던 스페이스 X 가치가 8천억 불 가치로 좀 일부 매각이 되었다 관련 소식으로서 크게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 오늘 시장 관심은 우주 항공과 로봇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어떠한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올지 그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프리마켓에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장 초반에 이런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HBM 나가고 있는데 한 4.7%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뒤에서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주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 지금 중국의 키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정부에서 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알령 해제 관련한 이슈가 살짝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엔터를 비롯해서 그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엔터가 사실 한알령 모멘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BTS. 곧 완전체 컴백하고요. 블랙핑크도 새 앨범 들고 나오고요. 빅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할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엔터주 이제 좀 갈 때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연말에 올라갈 만한 매력도는 좀 떨어지고요. 다만 싸서 내년까지 끌고 갈 만한 관점으로는 가격적으로 하방 지지가 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엔터주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엔터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정말로 힘든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짧은 호흡보다는 내년도 여름을 기대를 하면서 성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연말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또 콘서트가 꽤나 많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뭐 여전히 수요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보실 때 관점은 유효하지만 12월 자체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워낙 이제 돋보이고 있는 섹터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쪽으로 시선이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보겠지만 지금 이제 한알령이랑 키워드는 조금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굳이 매력도는 없다. 다만 이제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터 3사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BTS가 완전체로 컴백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래를 이제 신곡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겠다. 일단 지금으로서 엔터주에 관심을 줄 만한 여력이 없다.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완전한 매력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꼽자면 하이브 정도인데 내년에 다시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박창규 대표님은 엔터주 어떠세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계시는데. 한 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알령 뭐 해제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었죠. 네. 즉 1월 달에 중국 내에서 대규모 콘서트 진행을 할 것이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중국 내에서 콘서트 관련돼서 진행 중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에 관련돼서 보도에 있어서 좀 제중을 해달라.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일정 부분 선을 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 와서 황남밥만 먹고 가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외교부장을 불러서 그때 이제 당부를 했었던 부분 자체가 콘서트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
위원장의 말을 어느 정도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11월 초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저가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를 좀 체크를 해보죠. 11월 달에 지금 놓고 보면 엔터 4사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15.5% 급락을 나와버렸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도 보면 시장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11%포인트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있다시피 하이브 같은 경우는 무려 46% 급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가운데 SM이나 JYP 엔터, YG 엔터까지 현재 모두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이브와 SM의 수익성 개선이죠. 이익단의 개선 자체가 현재 세 자릿수 그게 400%대 100%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았었을 때 분명히 한 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지금 실적 개선 자체가 크게 가셔야될 수 있는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긴 호흡으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에 5% 4% 이상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하이브나 SM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픽으로 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자율주행 쪽 치고 나옵니다. 현대 오토에버 4%, 퓨런티어 14%까지, 슈어소프트테크 8%로 계속해서 시세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종목들이 자율주행단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의 픽은 어느 쪽으로 고르셨을지 앞서 김진만 의원님께서 말해주신 섹터에서 고르셨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쪽의 시각일까요? 네, 말한 거에서 뽑았으면 또 재미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수급 빈집을 한번 노려보는 섹터로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조선 쪽이 슬슬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는 원전주 한번 살짝 쳤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섹터 다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LNG 쪽으로 특별히 이제 작은 섹터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LNG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토크 관련돼서 이익률 개선세는 뚜렷하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본행제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성 화인텍과 한국 카본 두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가닥하는 그런 이제 두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좋은 이제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성 화인텍도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좀 악재에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하단에서 매수하기 좋은 섹터,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한번 짧게 10% 정도 공략해 볼 만한 섹터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본행제 쪽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 아직 매매 못 하신 분들 혹은 이제 관련돼서 위에서 살짝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오시게 되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제 특별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 대해서 슬슬 관심을 가져보자. 본행제 쪽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박창훈 대표님은 앞서 우주의 키워드로 이미 예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우주 종목으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의 변동을 이용해보자일까요? 오늘같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때 결국은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오늘 크게 밀리게 되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저는 HVM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특수 합금을 만드는 기업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철이라든지 니켈 이런 합성을 통한 합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합성을 통한 이제 특수 합금을 만드는 이런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제 스피어를 통해서 스페이스 X 쪽에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포트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체크를 해보면 특히나 이제 매출이 우주 항공 쪽에 특화되어 있고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우주 항공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서산 2공장을 통해서 10월 달부터 이런 부분이 정상 가동이 되며 캐파 자체도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년에 이제 매출의 1천억 돌파까지도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꾸준히 급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그 다음에 이런 방위, 이런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46%를 넘어서 내년도에는 거의 55%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스피어가 스페이스 X 결국 티어 1,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티어 1 이런 벤더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이에 따라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업으로서 HVM의 역할 이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앞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가격 이런 부분 나온 거 보았었을 때 한 4% 넘게 지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5%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좀 분할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한 43,000원까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일수록 특히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34,600원 정도에서 프리마켓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33,000원 정도로 아예 작게 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손절 라인 자체는 5% 언더로 좀 작게 잡고 좀 지금 현 시점에서 전고점까지 트레이딩 바이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VM 같은 경우 지난주에 딱 이야기해 주시고 그때 당시 말씀 주셨던 목표가를 돌파를 해버렸었단 말이죠. 36,000원의 목표가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5% 이상의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재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박창윤 대표님의 사골주로서 계속해서 이익을 내주는 HVM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과 박창윤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